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성남지청에 이재명 대표 출석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대장동 수사도 그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입을 열게끔 하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지난주 금요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에 23일 만에 검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기자들한테 돈 준 이유에 대해서 검찰에서 물어보던가요? 기자들한테 혹시 뭐 자금 성격을 어떤 건지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사용증을 안 쓰셨는데 그 부분에 좀 설명 주시죠. 김만배 씨의 입을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검찰인데요. 김 씨가 생명줄로 여기고 있는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와 친한 기자들의 돈 거래부터 변호사 수익료까지 정말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자 여러 명과 금전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억 원이라는 거금을 추가로 전달한 것도 드러났는데,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김만배 측이 한겨레 기자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전달한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건넨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남욱, 정영학, 김만배 씨에게 3억 원씩 9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김만배 씨 쏙 빠지고 6억 원만 갔다는 것, 어제 지난주에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3억 원이 더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파트 보증금, 분양금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신문 좀 보겠습니다. 이성문 대표가 2019년 약 3억 원을 그 한겨레 기자 A씨에게 추가로 전달했다는 내용을 대장동 관계자 등으로부터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2019년 A씨가 아파트 분양금 용도로 김만배 씨를 통해 받은 6억 원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목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검찰이 의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최다희 변호사님, 어떤 용도로 이 3억 원이 갔을까요? 추가적으로.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용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네. 검찰이 이 김만배 씨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김만배 씨가 언론사의 기자들과 관련되어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한 것을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한겨레 기자뿐만이 아니라 한 3명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자금의 정황, 물론 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렸고 이자까지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기자들도 많습니다만, 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대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즉 뇌물이라든지, 지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뇌물이라고 하면 배임수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 구체적으로 3억 원이 더 갔는지 아직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돈이 갔다고 한다면 대가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 대가 관계가 아직까지도 대장동과 관련된 것이 뒤늦게 밝혀진 데에는 이러한 언론과 관련된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현재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억 원에 달하는 큰 거금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지만 100만 원 단위까지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가 다른 기자들과 골프를 치는 날들이 꽤나 있었겠죠. 그때마다 동반자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장동과 관련된 기사들을 좀 막기 위해서 골프를 접대하고 골프 비용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금도 줬다는 걸 검찰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기자에게 100만 원 1회 주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김만배 씨가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한 법무법인의 수임료 명목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돈, 다른 보도에 따르면 120억 원을 줬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하고, 이걸 또 반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돈 세탁으로 의심되는 것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최수영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이런 돈들의 흐름들을 검찰이 쫓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김만배 씨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돈을 좀 옥죄면 김만배 씨도 입을 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카드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법무법인에 저렇게 간 것은 수임료라기보다도 혹시나 나중에 본인이 어떻게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맡겨둔 돈의 성격일 수도 있어서 검찰이 아마 의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사실은 지금 천화동인 이 지분이 뭐 이재명 측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건 전부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여기에 갖고 있는 수익금 전체를 자기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검찰이 만일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부정한 돈으로 보고 전부 환수 조치를 하거나 전부 이렇게 돈을 압류를 해버린다면은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지금 본인이 이제 조사에 그 힘들어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카드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서는 이걸 지키려 하는 그 욕망과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이걸 가지고 김만배 씨에게 마지막 그 압박을 가한다거나 혹은 또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김만배 씨에게 들이댄다거나 하면 김만배 씨가 거기서 이제 진술이 정말 신체적 진실에 가까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김만배 씨에게 있어서 이 돈의 그 지금 유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김만배 씨 수사에 결정적 고비가 될 가능성 매우 커 보입니다. 그리고 수익료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볼 텐데요. 김만배 씨가 120억 수입료 로펌에 줬는데 일부 반환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펌이 돈을 받고 김만배 씨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죠. 앞서 신문에서 보여드렸던 내용과 약간의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김만배 씨가 거액의 일반적으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변호사에게 줬고, 그 이후에 일정 돈 세탁이 진행된 다음에 다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근데 법무법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해당 법무법인의 비 변호사 얘기를 좀 보시죠. 첫 수임료를 받은 후에 추가 기소, 재판 장기화 등에 따라서 증액을 논의하게 되는데, 증액 논의하는 대신 항소심까지 미리 맡아달라는 조건을 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 시작되지 않은 그 돈을 좀 받았고, 근데 그거를 또 갖고 있자니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항소심 비용을 미리 받기 어려워서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호사님 두 분 계신데요. 자, 수입료 120억 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기자분? 일단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신병이 확보가 되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 사건보다는 수임료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으로 돈이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검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어떠한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하고요. 저 법무법인의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20억 원 자체가 상당히 높은 금액은 맞고요. 아무리 네. 형사 사건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다가 지금 첫 수임료를 받은 이후에 증액을 논의를 했는데 항소심까지 맞지 않는 조건에서 항소심 비용까지 미리 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자 변호사님. 네, 그렇죠. 이거 그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저도 참 저 금액이 변호사들 일반에게 참 기준이 되는 금액이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 기사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의심스러운 돈으로 참 추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계좌로 와서 다시 계좌로 보내줬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지급이 법인 계좌로 왔다. 네, 그러니까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죠. 그렇지만은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법인의 수익으로 잡히면 그게 세금에 부과가 되거든요. 특히나 지금 금액이 뭐 한 1, 2억도 아니고 120억이면 굉장히 큰 그 사업 소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법인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그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근데 보통 어떤 이제 김만배 씨가 법조 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 생리를 잘 아신다고 생각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1심부터 그냥 3심까지 예상이 되니까 네. 다 맡아달라, 한꺼번에 맡아달라가 아마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다소 금액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비법인도 대한민국에서 거의 5손가락 안에 드는 법인이기도 하고, 네.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투입되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특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사건이 계속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 비법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례적으로 크다라는 부분에서는 두 분 변호사께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또 한 번 신변의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겠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검찰 조사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뾰족하게 새로 나온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도 검색해보고 또 취재해보고 찾아봐도 크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공개가 돼 있는 공판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또 취재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